이번에는 중환자실이랑 일반 병실에 입원해 있으면서 느낀 점을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자살 시도를 한 이후로 중환자실에 이제 가게 되었을 때 사실 크게 다치진 않았어요. 4층에서 뛰어내렸는데 크게 다치지는 않았고, 그냥 간이 파열되고 발톱이 빠지고 허리랑 다리가 조금 부러지고, 외상, 그러니까 얼굴이나 다리나 손에 상처 같은 건 당연히 났었고, 상처 같은 건 당연히 많이 났었고, 그 정도의 그 정도로 다쳤었는데, 이제 일단 뛰어내렸으니까 중환자실에 가게 됐어요. 중환자실은 핸드폰을 사용할 수 없고, 그 병문안 시간이 하루에 2번 정해져 있어요. 하루에 2번, 25분씩? 15분씩이었던 것 같은데,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고, 일단 모든 사람들이 미쳐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은데, 정말 아이고야 아이고야 하는 정말 괴로운 소리가 사방팔방에서 들려오고,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니 가만히 누워서 24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저는 심하게 다친 건 아니었고, 허리랑 발톱이랑 다리, 그리고 간이 좀 다쳤었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느끼는 고통은 허리 통증이 많았어요. 근데 너무 아프긴 했지만 그래도 정신을 차리고 있을 수는 있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정말 핸드폰도 못하고, 현대인들의 친구잖아요, 핸드폰이. 근데 핸드폰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정말 미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든 생각이, 일반 병실에서는 병문안을 아무 시간에나 올 수 있고, 어, 보호자가 하루 종일 붙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엄마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중환자실에서. 근데 하루에 2번밖에 면회 시간이 2번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엄마를 마음대로 볼 수가 없고, 그리고 중환자실에서는 밥도 먹지 않아요. 그래서 밥도 못 먹으니까 너무 음식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제발 일반 병실로 옮기고 싶다라고 소원을 빌었어요, 진짜로. 그 일반 병실로 옮기고 나서는 음식을 이제 차차 먹게 됐는데, 이제 며칠 동안 위가 싹 비워져 있다가 갑자기 음식이 들어오니까 이게 안 맞았는지, 아니면 항생제나 이런 것들이 안 맞았는지 음식을 먹는 족족 제가 토를 했는데, 그렇다고 음식을 또 안 먹을 순 없고, 그래서 괴로웠어요. 먹는 족족 토를 하니까. 토만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근데 이제 위장약 같은 거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먹으면서, 그리고 서서히 속이 이제 음식에 적응을 하면서 토를 안 하게 됐는데, 그때는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발 허리만 안 아팠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발톱이 빨리 안 아팠으면 좋겠다. 발톱이 빠지니까 진짜 존나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발톱이 안 아팠으면 좋겠다. 그리고 발톱이 조금 괜찮아진 이후에는 이제 제가 자살 시도를 하면서 4층에서 떨어지면서 달팽이관에 이상이 생겼는지 계속 누워있다가 일어나니까 너무 어지럽고 속이 메스껍고 진짜 쓰러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달팽이관은 원래 그렇게 큰 충격을 받으면 위치가 잠깐 이상해졌다가 서서히 스스로 돌아오는 힘이 있대요. 그래서 지금은 멀쩡한데, 아마도 그때는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어지럽고, 정말 100m
걷는 것도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간이 파열되어 있었기 때문에 무리한 활동은 하면 안 되기도 했었고. 그래서 어, 정말 하나하나 나아질 때마다 또 하나의 소원이 생겼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중환자실에 있을 때는 일반 병동으로 가고 싶다. 일반 병동에 갔을 때는 토를 제발 안 하고 싶다. 토를 안 하니까 허리가 덜 아프고 싶다. 허리가 좀 괜찮아지니까 아 제발 멀쩡하게 안 어지럽게 걷고 싶다. 그런 소원들이 점점 생겨났어요. 그리고 느낀 게 자살 시도를 하기 전에는 누워 있다가 일어나도 멀쩡했었고 음식을 먹어도 토를 하지 않았고 마음대로 씻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자살 시도를 하고 제가 소원하는 일들이 편하게 걷고 마음대로 씻고 토하지 않고 자유롭게 음식을 먹는 게 제가 소원하는 일이 되어버렸어요. 그 전에는 그것들이 하나도 소중하게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정말 신경도 쓰지 않는 일이었고, 그걸 넘어서 다른 사소한 문제 때문에 우울증이 도져서 자살을 시도해버렸는데, 정말 저한테 당연하게 주어져 있던 소중한 것들은 제가 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병원에서. 그리고 그때 그냥 깨끗하게 씻고 침대에 누워서 제가 좋아하는 인형을 끌어안고, 그때 여름이었거든요. 에어컨을 틀고 그냥 누워서 핸드폰이나 하는 게 아, 그렇게 행복한 거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힘든 병원 생활을 마치고 퇴원을 했을 때도 어, 일반인들처럼 걸을 수는 없었어요. 간이 아직 회복이 덜 됐었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빨리 운동이나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우울증 치료를 좀 더 북돋우고 싶었는데 그럴 수가 없어서 너무 힘들었고 자살 시도는 제가 선택한 거지만 마치 어떤 사고를 당한 것처럼 후유증이 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퇴원하고는 물론 입원해 있을 때도 그랬지만 퇴원하고 거의 한 2주 동안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울고 울고 또 울고 울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울진 않지만 굉장히 무기력하고 행복감이 느껴지지 않는 상태? 차츰 나아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다 나을 거라고 믿고 싶지만 지금은 진전이 딱히 없는 상태예요. 이 손톱, 이 손톱의 안에 난 피멍도 자살 시도했을 때 떨어지면서 충격에 의해서 안에 피멍이 생겼더라고요. 정말 웃긴 건 제가 자살 시도를 하려고 이제 4층에서 뛰어내렸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진짜로. 당연히 아프죠. 근데 진짜 너무 아팠어요. 진짜 너무 끔찍하게 아파서 아, 씨발 괜히 뛰어내렸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아, 그냥 침대에 눕고 싶다.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절뚝거리면서 제 자취방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시 올라가서 침,
문을 열고 들어가서 침대에 누워 있었거든요. 집주인이 복도에 있는 피를 발견하고 제 집 문을 따고 들어오셔서 다행히도 병원에 가긴 했는데 정말 그렇게 아프니까 눈에 뵈는 게 없더라고요. 삶을 포기할 만큼 아플 자신이 있는 게 아니라면 자살 시도는 하지 않는 게 상책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 즉사할 정도로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거나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은 중환자실에서 깨달았던 것들을 다시 잊었어요.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 하는 게 그렇게 귀중한 것이었구나라는 걸 다 잊었어요. 다 잊었어요. 지금은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또 다른 욕심이 생겨요. 더 행복하고 싶다. 이게 바로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거겠죠? 왜 그럴까요? 그건 인간이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생존을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 놓여도 그 상황에 행복감을 느끼고 만족하기보다는 더 나은 상황을 바란다는 건, 그리고 그 상황에 일시적인 행복감을 느꼈다가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시 불행해진다는 건 인간이 행복을 추구하는 동물이 아니라 생존을 추구하는 동물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만약 행복을 추구하는 동물이었다면 행복을 추구하는 쪽으로 뇌가 돌아가겠죠. 행복을 느끼는 게 목적이라면 쉽게 행복을 느끼는 쪽으로 뇌가 발달해 있을 텐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쉽게 행복해진다기보단 쉽게 불만족스러워 하죠. 그래서 그건 인간의 당연한 부분이 아닌가. 중환자실에서는 정말 큰 깨달음이었는데 지금은 더 다른 행복을 찾고 싶다. 로또에나 당첨되고 싶다. 명품 사고 싶다. 인기가 많아지고 싶다. 등등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자살 시도 후기 영상이었습니다. 끝.